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최근 C19가 어마무시하게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하니마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19 따윈 개나 줘버려라는 식의 무대포 행태를 보이거나 C19고 나발이고 남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게다가 C19가 야외에서는 괜찮다느니 애국 집회 참석하면 전염병도 낫는다느니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정부가 숫자를 조작한다 등의 가짜 뉴스부터 증상이 있어도 검사 받으러 가지 말고 보건소 전화도 받지 말라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확진자 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뇌를 당한 것인지 도대체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C19가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한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 나오지 않아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가 된 사람들조차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걸려서 아픈 건 둘째치고 낫더라도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온 것처럼 바이러스의 생체기에 계속 시달린다는 건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후유증은 한 가지 증상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한 완치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가 계속되고 있다. 방금 했던 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 못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부엌에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라며 브레인 포그 현상의 후유증에 대해 얘기했고, 이외에도 가슴과 배의 통증, 변색되는 피부 건조증, 만성 피로라는 후유증 때문에 일상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완치자는 감염 당시 너무 아파서 잠을 한 시간도 못 잘 정도였다는데요. 그 고통이 저승사자와 만날 뻔한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엔 좋아지겠지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브레인 포그 현상에다 당뇨, 탈모, 피부 질환, 만성 피로 등의 각종 후유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C19 완치 후 5개월째 피냄새를 맡고 살고 있다는데요. 코피가 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피로해도 코끝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후유증은 우리나라 감염자들만 겪는 현상이 아닙니다. 해외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C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되긴 했지만 탈모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치 이후 현재까지 4개월 동안 후각상실, 현기증, 생리불순, 가슴통증, 단기 기억상실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머리를 빗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한 번 빗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쑥 빠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의료진이 연구해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염 후 완치자의 87.4%가 후유증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완치 판정 6개월 이후에도 이명 및 후각과 미각 상실에 시달리는 사례를 비롯해 건망증, 피로,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을 겪는 확률도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이와 상관없이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다고 후유증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승사자와 만날 뻔한 고통을 겪었다 했던 감염자도 20대의 나이로 매우 젊지만 후유증을 앓은 것처럼요. 그러니 젊은 분들도 난 젊으니까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가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C19는 이런 신체적인 후유증을 넘어 사회적 측면의 후유증까지 사람에게 남기는데요. 사회적으로 C19 확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C19로 인해 오랜 기간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한되면서 누적된 짜증과 분노의 감정이 혐오의 감정으로 전환되어 확진자와 완치자를 따돌리는 C19 왕따 현상이 대두되는 것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완치는 했지만 동료들의 눈치에 회사 복귀를 미루거나 친구들에게 만남을 거절당해 상처를 입었다는 사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부모가 C19 완치 학생과 놀지 말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낙인 찍기가 가족 간 갈등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산별진료소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당시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게 집회를 나가서 온 식구를 힘들게 하냐고요라고 면박을 주면서 둘 사이에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인과 손자의 만류로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지만 할아버지는 대기실 의자의 주인처럼 머리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C19에 대한 두려움과 완치자에 대한 따돌림 등으로 심리적인 고립감에 빠져서 우울증이라는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역을 위한 격리가 사회적 분리가 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완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응원하는 문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C19 걸리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처럼 알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C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닙니다. 감기처럼 가볍지도 않습니다. 걸리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며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는 C19 확진을 막기 위해 이 더운 날씨에 방호복 한 번 못 벗고 땀에 몸이 붉도록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집회에 가고 물놀이를 하고 클럽에 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방역당국의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등의 C19를 쉽게 여기는 행동은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C19는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고 감염이 되면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완치가 돼도 후유증이 남기에 결국 C19에 걸리지 않는 것, 즉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청결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셔서 C19 바이러스의 피해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요. 오늘 영상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